신도가 원래 이름이다. 핸드폰으로 가운데 눌러줄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신도 아니라고 불리게 됐는데 대략은 아마도 두말한 이름 그게 이제 확정됐던 때하고 뭐 얼추 일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기록에는 계속 신도라고만 전해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신도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도가 동여도, 이제 대동여 지도의 필사본이죠. 동여도라는 지도입니다. 그럼 이제 저 동여도에 그 가운데 분홍색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신도라고 돼 있죠. 신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노란 선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네. 노란 선이 행정 경계예요. 그럼 이렇게 노란 선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진잠, 공주, 노성, 연산. 그래서 신도는 이제 공주에 속해 있는데 연산하고 진잠하고 거기 삼각점에 있죠. 이제 행정구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도안 이렇게 뭐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오랫동안 불려 내려왔어요. 어쨌든 일단 신도라는 게 공식 명칭이었다. 그게 이제 이 지도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풍수적인 도참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면서 훌륭하십니다. 도참 의미가 가미가 되면서 그 신도안의 안에 대한 해석이 우리 선생님이 자세 너무 좋으세요. 그죠? 이런 학습자가 있어요. 네, 우리 점점 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이제 순 우리말 신도안이에요. 원래는 이제 안쪽이라는 안이잖아요. 아까 이제 미리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술사들은 그것을 아니다로 해석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아니다. 요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신도가 아니다로 해석할 건가는 그건 뭐 뻔하잖아요. 짐작이 가잖아요. 이현세요. 짐작이 가십니까? 누가 신도가 아니다라고 했겠어요. 이성계는 물론 여기를 이제 도읍을 찾기를 원했으나 그 하린과 같은 사람들 이미 그 기득권을 한양에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로 옮기는 거를 반대했으니까. 좀 반대했으니까 그런 어떤 그때부터 논리를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다. 네.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제 생각입니다만. 네. 네. 박수. 아, 그래요? 박수 받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데서부터 뿌리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말들이 이제 시대를 계속 거치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그것은 이성계의 땅이 아니다. 이성계의 땅이 아니고 정도령의 땅이다. 정감록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조선왕조의 신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전해 내려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도안은 아예 신자가 이제 귀신 신자로 바뀝니다. 새 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의 도읍지니까 즉 신정 신흥 종교의 어떤 신흥 종교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안도 이제 계획 안의 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정 국가가 세워진다면 그 신정 국가의 수도가 될 예정돼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신도 안으로 쓰이게 됩니다. 두 개 다 이제 좀 일맥상통하죠. 모두 조선왕조의 수도는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정감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그 많은 술사들이 여기에 집착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왜 조선왕조는 여기에다가 도읍을 하려고 했는가? 그건 이제 풍수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런 사대부들은 명목상으로는 이제 풍수를 거부하죠. 고려왕조의 중요한 통치 논리가 풍수였는데 조선왕조의 사대부들은 이제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풍수 논리를 겉으로는 배격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신봉을 합니다.
신도안도 그런 예고요. 한양성도 개국 초기에는 이제 성리학적인 입지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풍수 입지론이 거기에 덧칠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안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대략 한 16세기쯤 되면 한양성도 그렇게 이제 주산인 북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청룡백호로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구글 어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들은 여기가 다 숲으로 표시돼 있어요. 근데 구글 어스에는 이제 이렇게 다 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기가 이제 천왕봉이고요. 지리산의 계룡산의 주봉. 얘가 주산이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백호가 내려옵니다. 우백호가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요게 이제 두 개 천이죠. 냇물 흘러나갑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요 산 봉우리 때문에 가려 있어요. 요 산 봉우리 그 넘어 그 뒤에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왕봉은 딱 보이죠? 저 안테나 있는데 거기서 저 산줄기 타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제일 높은 데 있죠? 저기가 바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향적산이에요. 저기 가면 신도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긴데 요 앞에 보이는 산줄기는 거기서 갈라지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위쪽에서 갈라집니다. 이 지도 보면 아시겠죠? 요게 향적산. 다시 이제 지도. 그럼 요 향적산 여기 요 부분에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저 능선이죠. 저 뒤에 활주로 보이죠? 저 능선 끝부분에 폭 들어간데 그 너머로 활주로 보이죠? 계룡대 안에 있는 활주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룡은 이거죠. 청룡은 이렇게 가서 이제 요 황적봉이라는 데를 거쳐서 여기 우리 아까 온 우리 천안 팀들은 여기를 따라왔어요. 이 길을 따라. 여기가 이제 민목재라는 고갯길이에요. 저기 폭 들어간 데 보이죠? 요 나무 뒤 잘라버려야 되는 저 나무 뒤로 양산 사이에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저기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계룡 동학사가 나와요. 동학사 아래 그 박정자라고 저기 쑥 들어간 데 거기가 이제 여기 민목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민목재를 넘어가면 관암산이라고 이제 그 넘어 제일 높은 산 보이죠? 그 산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수계천 앞에 용남고등학교가 있어요. 용남고 교육계 분들은 잘 아시는 용남고 바로 뒷산에서 청룡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주산 요 혈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 풍수의 형국을 너무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여기 물이 나가는 이 수구가 아주 좁죠. 산줄기가 완벽하게 둘러싸기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있는 지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 형국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명당이고요. 뭐 외부에서 볼 때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무학대사라든지 이런 그 술사들이 이런 지형 구조에 아마 매력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도읍지로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외명당이래요. 외명당. 그다음에 요 가운데 이렇게 요 황적봉에서 내려오는 청룡하고 여기 중간에서 내려가는 봉우리 이름이 없어요. 백호가 또 있어요. 그래는 중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맥의 끄트머리를 이제 청룡 겸 여기 안산이라고 하는데 이 중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계룡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봉이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노적봉에서부터 이렇게 육군본부 뒤로 내려가 삼군본부 뒤로 내려가는 얘가 이제 청룡이라서 여기가 내명당이에요. 그 내명당 안쪽에 동네 이름이 대궐평입니다. 지금도 대궐평. 뭐 왜 대궐평인지 알겠죠? 바로 대궐이 들어설 그 자리였고 대궐의 앞동네 요 중봉 바로 앞동네는 종로터라고 이름이 그냥 지금도 종로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대궐평 종로터란 이름이 유지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하나의 도읍시였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풍수상의 대단한 명당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혜원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하륜이라는 인물이 이 신도 계획을 좌절시킨 인물이거든요. 하륜은 이제 뭐 그 원래 이성계 이전부터도 뭐 개경에 기반을 둔 세도 가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분이 개경에 기반을 둔 호족을 대변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 그런 면도 뭐 없진 않았다고 보지만 이분의 행적을 보면 조선 태종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즉 이성계의 역성혁명의 중요한 그 동반자, 지지자이기도 하고 조선왕조가 기틀을 닦는 데도 큰 공헌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호족들만의 이해를 대변했겠는가 그런 이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고요. 하륜이 주장한 여긴 안 돼. 그 논리가 이제 한 몇 개가 있습니다. 혜원 선생님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하륜이 이건 안 돼라고 했던 논리 중에는 지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그죠. 한양하고 네. 첫 번째. 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나라 중심부에서 너무 외져 있으니까 실제 조선반도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죠. 또 있나요? 아까 수구가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천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서해를 통해서 이제 배가 한양처럼 이제 들어와야 조세나 이런 걸 걷기가 쉬울 텐데 여기까지 배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세 재정 확보에 좀 힘들지 않을까. 역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저 이제 해철이 맞을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최고 중요한 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좋은 요거로 운반돼야 되는데 이 앞에 보이는 저 냇물로 어떻게 배가 들어옵니까? 이건 어림없거든요. 그럼 계룡산 넘어 금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산 너머로 운송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바다에서 들어온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려고 하면 사실은 밀물의 영향을 받아야 돼. 물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바닷물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큰 배들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정확하게 부각을 시켰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학대사라는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이고 당시에 풍수지리라는 게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굉장히 강력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륜이 이제 나중에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냐면 이에는 이, 풍수에는 풍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풍수 논리로 기존의 논리를 꺾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봐도 이게 좌청룡 500호 명당이 기가 막히잖아요. 현공론으로는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륜이 하여튼 박학다식했대요. 잡학에도 아주 능했던 분이라. 예를 들자면 그 우리 가저군화 있잖아요. 태안에. 가저군화를 수백 년, 600년을 팠는데 성공 못했잖아요. 하륜이란 분이 뭘 했냐면 이 가저군화 양쪽에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수혜주운하 같은 계단식 운하를 이분이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고 올라가서 그 위에 호수에서부터 배 띄워서 가고 또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별로 성공은 못 거뒀대요. 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랬던 뭐 아이디어 뱅크였나 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송나라의 호순신이라는 사람의 지리신법이라는 거를 이론으로 여기에 들이댑니다. 지리신법의 핵심은 형국론이 아니고요. 좌청룡 500호 하는 그 형국론이 아니고 좌향론입니다. 핵심이. 좌향론. 근데 이 좌향론으로 보면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이 명당의 서북 쪽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혈은 서북 쪽에서 달려 내려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명당 안에서 보여진 명당수가
여기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이 위치는 동남쪽에 해당이 돼요. 동남쪽에. 그래서 서북방에서 들어와서 동남으로 빠져나가는 위치는 이게 좌양상 한 나라가 흥하는 위치가 아니고 쇠망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세 번째로 들이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술사들이 잘 못 보던 논리잖아요. 논리에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적절한 대응 논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하륜의 논리가 이제 성공을 해서 10달 공사가 10달 만에 이제 전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나중에 도성이 이제 정해지고 신도는 그냥 신도로 남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거기가 도읍지였었고 되려 그랬을 때 풍수상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선왕조 내내 수백 년 계속돼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정감록을 만나요. 정감록. 정감록은 난세일수록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했거든요. 난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면 그런 이제 이상향 이런 거를 꿈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감록이 바로 이제 그런 이상향을 제시한 거라서 정감록에 이제 십승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십승지 우리나라에 아주 말하자면 피난 피세에 최고로 좋은 자리 십승지.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도안, 또 뭐 자미원이라 그러는 정확히 할 수 없는 뭐 그곳이라든지 또 뭐 우리 풍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십승지 사상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신도안이 바로 이제 정감록의 십승지하고 결합이 되면서 조선 후기에 빠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게 연산현 지도예요. 1872년 연산현 지도. 이 연산현 지도에 보면 여기가 신도안입니다. 요 신도안. 그런데 보면 정말 그림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용의 눈깔 두 개. 와, 이 어마어마한 꿈틀거리는 용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처럼 그려져 있고 우리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 중에 또 의외로 이중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중환. 택리지 이중환. 이중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한양만 못하다. 이중환도 유학자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이 용추인데 이쪽을 암용추, 이쪽을 수용추라고 합니다.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큰 연못인 셈인데 이게 이제 수원지라는 거야. 여기서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내려오니까 이거는 한양에서는 없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형국에 대해서도 이중환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신도안 신화가 이제 탄생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소위 수태극 산태극으로 여기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태극의 모양이 얘도 조금 이제 보이거든요. 이렇게 산에 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태극을 형성하고 물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태극, 산태극 이런 모양을 얘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어떤 정감록과 조선 후기의 이런 어지러운 세상 이런 게 이제 급격히 결합을 하면서 신도안의 그 신흥 종교 이게 이제 급 확산되는 시대적 배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교시 끝가 쉬운데 반면에 뭐 나가기도 어렵고요. 확산성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뚫려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삭 죽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말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일이 만약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선조가 저 계룡산 넘어서 도망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선조가 체력이 약해갖고 산도 못 넘고 붙잡혀가지고 이랬어요. 면적이 여기가 27제곱킬로미터라는 신도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대충 재봤더니
한양도성하고 넓이가 비슷해요. 한양 도성하고 한양 도성하고. 도성 면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적 계산은 정확히 못 해봤는데 장축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제 한양도성도 남북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동선 짧고. 근데 한양도성 물이 동쪽으로 나가요. 동대문 쪽으로. 근데 얘는 남쪽으로 나간다고. 어쨌든 장축이 길은 건 비슷한데 북악에서 남산거리나 여기서 이 수구까지 거리가 비슷하더라고. 한 6km, 6km 정도 돼요. 6km. 6km. 그럼 한번 빨리 계산해봐요. 7음 곱하기 3.14. 한 6, 38, 6, 44, 한 20 제곱킬로미터? 그 정도 되겠어요. 그럼 여기랑 비슷. 이거하고 비슷하더라고. 도상으로 재보면 그렇습니다. 도성을 위치시키는 그 당시에 면적상으로 크게 문제가 예, 없었고. 면적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 확장성이 근데 오늘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1,000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수도가 일찍 이사 갔을라나 그럼? 여기까지 나왔겠지 그럼. 이쪽으로 막 나왔겠죠 당연히. 일단은 1,000만 명은 물이 약해서. 물이 약해서 안 돼. 결정. 맞아. 결정적으로 물이 약해서 안 되네. 네. 물 한 잔 먹고 2교시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요.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자, 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도성이 됐다면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상상한 이제 상상도고요. 요것도 계룡대 안에 있는 안내판이래요. 이것도 뭐 제가 찍은 게 못 되고 제가 못 찍은 거고 인터넷에서 이제 안에는 이렇게 컸습니다. 표시가 돼 예, 여기에 거기 그 주초석 공원에 그 있고 여기 현위치라고 있잖아요. 예, 이 표지판이 써 있는. 견학 가면 이제 그러면 예, 갈 요거 수 보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 그죠? 이제 평일날 이제 군인의 안내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하루 3번. 세 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숫용추, 여기가 암용추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또 저기 민목재 쪽에서 내려오는 이 물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한 여기쯤 서 있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거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중봉이죠. 중봉 여기도 중봉 표시돼 있잖아요. 중봉 꼭대기가 종루가 예정돼 있었대요. 종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옆부분 여기가 궁궐터고요. 그 앞에 이제 궁궐 앞에 지금 뭐 서울 광화문 앞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육조거리하고 관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로 앞쪽으로는 저작거리 그 다음에 저 용추 암용추 쪽으로는 성균관이 있었고 이제 좌묘우사 정확하게 지켰죠. 좌묘우사 이렇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구 물 빠져나가는 데고요. 그 바깥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팥거리 그게 이제 밖에 있겠죠. 서울로 따지면 이제 남대문 바깥 어디 서울역 부근 뭐 그런 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상상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술사들의 매력 있는 땅 이런 것들로 인식되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요 그림 한번 더 보시면 요건 계룡산 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상봉이라고 하는 계룡산 천왕봉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산줄기겠죠. 이 산줄기 우리는 여기쯤에 서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청룡이겠고요. 여기 중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이런 생각들이 민간에 널리 이렇게 퍼져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잠깐 쉬겠습니다. 자, 3교시는 또 짧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1929년에 여기 지역 주민이 그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를 좀 못 구해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다 말다 하는데 요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궁궐 상상도하고 잘 보면 달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요게 잘 읽어보면 상제교 전교당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상제교 전교당, 상제교라는 종교 이렇게 뭐 예배당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상제교가 이제 이 신도안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교시의 주제어예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에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감록이 널리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이 생깁니다. 동학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성리학에 대한 실망, 또 이제 민간의 뭐 불교도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해, 서학은 또 낯설어.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는 게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학이 급속하게 교세를 확장하니까 동학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요. 또 뭐 난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 2대 교주들이 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대를 이끄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용구예요. 이용구 아시죠? 일진의 이용구. 이용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친일행위를 이제 하게 돼서 교단에서 이제 축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시천교라고 하는 이런 교단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이끌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천교 교단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이제 김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20년대 초반에 서울에 2,000명이나 되는, 서울뿐이 아니고 뭐 전국에 있었겠죠. 2,000명이나 되는 시천 교도들을 이끌고 신도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 이전에 땅을 미리 샀더라고요. 이 신도안 안에.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2,000명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이 동네가 뭐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천교가 1920년대에 이 지역의 경관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당, 또 뭐 교주, 별장, 또 합숙소 이런 게 이 그림 속에 지금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이런 경관을 이제 형성하게 됐다. 근데 이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했다는 말이 당연히 술사들 사이에 퍼져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와 거기가 좋은 땅인데 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갔대 동학교도들이. 이게 이제 이주를 촉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뒤로 다른 군소 이 신흥종교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한 6천 명 안팎이 되는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내내 꽤 많은 인구가 이 신도안에 유입해가지고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제는 탄압도 하고요. 뭐 미신이라 그래갖고 뭐 미신 타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시천교가 처음에 이제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강력하게 내쫓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방을 맞는데 해방 후에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제 혼란 상황에서 여기는 또 이런 침탈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게 이제 정감록 사상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 거죠. 야 신도안이 좋대. 그래서 이제 역시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또 계룡산이라는 데가 원래부터 좀 신라 때부터 기도처로 유명한 데잖아요. 기도발이 이제 잘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처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여기 신원사 뒤쪽 이런 데 막 기도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신라가 이제 여기를 장악하고 난 뒤에 지역민들을 좀 의무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좀 권위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고, 전국에 이제 명산에다가 이런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계룡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꽤 높은 권위를 부여해서
국가 통치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통치행위라든가 이런 건 싹 빠지고 이제 기독 이런 것들만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이런 이제 이제 이런 술사들이 좀 매력 있어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70년대까지도 계속 확장을 이제 합니다. 세력이 더 커졌다라기보다도 그런데 이제 70년대에서부터 정화운동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뭐 유사 종교, 뭐 미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1983년 6.20 계획, 6.20 철거 계획입니다. 전두환 당시 이제 대통령이 사인한 날이 6월 20일이랍니다. 그래서 6.20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일종의 이제 군사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비밀 작전이었어요. 뭐 군사 지역을 만든다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군대가 들어온다더라 그런 얘기가 떠돌기만 했었고요. 바로 이제 그 해에 제가 저 계룡산 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가 철거되기 전에 도시지리 하시는 주경식 교수님께서 우리 철부지들을 이끌고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기 전에 조사를 해놓겠다는, 그래서 이제 실제 논문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다시 그 논문, 제가 어떤 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술집만 찾아다녔지만 어쨌든 답사에 동행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기억들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때 남겼던 그 기록이 오늘날 보니까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또 연구하는 거에 가치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를 이끌고 왔던 우리 지리과 대표 이혜원 선생님께 한번 그때 느닷없이 아니 그때는 그 우리가 4학년 때죠. 4학년 때 그때 이제 신도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거기가 어떤 성격의 지역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조 편성을 해가지고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사람 수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신당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저나 이 임병조 박사나 그 당시에야 뭐 학술적인 이런 뭐 가치보다는 그저 그냥 밖에 나왔으니까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조사를 했죠. 대부분 대충 조사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학구열이 또 그 불타는 우리 또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많은 조사를 했는데 특히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이제 오근이라는 친구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러면서 인구가 몇 명이고 그 가옥수 하면 또 신당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든 노트를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아마 우리 주경식 교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철거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 아마 우리들을 이끌고 오셨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임병조 박사가 여기로 오기 전에 논문을 주셨는데 그 논문을 보고서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왜 필요했고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어쨌든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답사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다리품 팔고 어렵긴 하지만 그 후대에 가서는 정말 좋은 어떤 기록으로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나섰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같은.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오래전이지만 그때 이제 종교가 막 철거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꽤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맞아. 남아 있었는데 이제 기억나는 종교들이 그때 우리가 조사를 다 했으니까 건판도 남아 있고 뭐 이름만 질문해야 할 수 있는 이름도 있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셔요? 그때 조사했던 이름 중에? 아까 오다 보니까 아까 세계 우주에 관한 그런 그 종교? 세계 일주. 세계 일주. 그거 외에도 한 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제 호칭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낯선 이름들이라. 사실. 세계 일주 이제 지금도 아까 남아 있는 거 봤었는데 그거는 기독교 계통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계통이지만 정감론하고 잘 결합이 된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런 게 기억납니다. 떡보살이라고 기억나세요? 떡보살? 떡보살은 예. 기억이 기억이 없습니다. 안 나십니까? 떡보살이라고 또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전북대 쪽에서 나온 연구를 봤더니 이제 안타깝다 이 철거되는 장면이 그래서 떡보살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논문 끝에 나오더라고요. 계룡산 산신령이 배고파서 아우성이라고 떡보살이 안타까워했다는 이제 그런 글도 이제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83년에 작전이 시작돼서 84년에 이제 전면 마무리가 됐고요. 요게 이제 예, 직전의 모습이에요. 직전의 모습. 정말 마을이 정겹죠? 그러게. 이렇게. 이쁜 마을이었어. 요게 중봉이죠, 중봉. 그다음에 여기가 대골평입니다. 여기가 이제 종로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육군본부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을이 있네요. 그럼 대궐터로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건. 대골터로 안 들어갔어요. 저기 보면 저기 지도에 대골평이 여기고 육군본부 여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지금 노란 그 건물은 뭐예요? 노란 건물이요? 대궐터. 요거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잖아요. 아주 지금은 골프공이 왕 됐어요. 골프공이 여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역시 철거 직전인데 숫 용추 쪽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봉이에요. 반대 방향인 거죠. 계룡산 천왕봉 아래. 그래서 찍은 거고 여기가 육군본부터인 것 같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도안 내부가 이렇게 보이고 아까 유사님 말씀하신 뭐 천옥 비슷하죠. 주변 산지가 원체 높아서 높은 쪽에서 찍은 게 이러니까 낮은 쪽에서 보면 정말 산으로 빙빙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시천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시천교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 표지판에 보니까 당연히 이사를 갔답니다. 84년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써 있냐면 청양 정산으로 갔다고 써 있더라고요. 청양 정산. 근데 정산에 이 동학교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구글질을 열심히 해봤더니 정산은 아니고 그 정산 넘어 장평 락질이라는 곳에 그 교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을은 이제 조그만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지금 흩어진 것 같고 교당도 이제 크진 않더라고요. 건물이 그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양답사 때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 그 동학 교회당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두계천을 따라서 한번 쭉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볼거리가 못 됩니다. 가린 게 많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주변 경관을 보면서 가겠습니다.